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내일이면 24절기 중 15번째 절기 백로인데요. 이 무렵이면 가을이 본격적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젠 가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여전히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43% 하락해 75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0.5% 하락해 60만 원대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호재 소식으로 리플이 8.1%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총 거래량 18조 4,636억 원으로 어제보다 1조가량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하락의 원인이 골드만삭스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골드만삭스의 입장 변경은 몇 차례나 반복됐나요? 무려 한 3차례 정도 반복이 됐습니다. 네. 지금 하나씩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동시에 시장에서는 비관적인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동과 말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올해 3월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연저점이 비트코인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한 네. 거예요. 최저점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올해 4월이 되자 바로 이 암호화폐 전문가인 저스틴 슈미트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3월과 4월 한 달 동안의 행동과 말이 바뀐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바뀌었고요. 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또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위탁 관리 서비스를 계획한다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 갑자기 트레이딩 데스크 작년 12월에 설립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안 하겠다고 갑자기 보류한다고 또 발표를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또 말을 바꾼 것입니다. 자, 수차례 뭐 이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이먼 다이먼 회장이 뭐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계속해서 말을 바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대형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IB들의 계속 이런 태도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의심을 많이 하는 여기서는 또 여기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전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나 아니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가 이제 숏 거래, 그러니까 네. 뭐 비트코인 선물 옵션 개념으로 돌아가면 숏 거래는 하방에다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면 떨어져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풋옵션으로 크게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고 미리 걸어놓고 가격을 말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말을 바꿔서 실망 매물로 떨어뜨린 다음에 자신들이 수익을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까지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실상 미국 금융계가 좀 만만한 편은 아니라서 이런 거 조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네네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또 한 가지를 더 꼬아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이 직원들이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의 직원들이 아마도 뭐 이렇게 차명 계좌, 네. 다른 사람, 내 친구의 친구, 내 친척의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뭐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아직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잖아요. 왜 골드만삭스의 입장 발표 하나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골드만삭스 역사를 좀 보시면은 네. 골드만삭스가 1869년에 세워졌어요. 네. 역사가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0년의 금융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이 그 당시에 세워질 당시에는 이 미국이 세계 중심은 아니었는데 영국이 중심이었죠.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넘어오면서 미국으로 굉장히 힘이 기울었어요. 네. 자, 그래서 미국이 경제의 허브로 발돋움하면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이런 회사들이 금융 투자 회사들이 바로 세계 경제의 이 심장으로 네. 중심으로 쥐었다 폈다는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실망, 우리가 뭐 기대를 또 많이 하면은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 또 거물이 기대를 저버리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과도하게 또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하락에서 골드만삭스 외에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일전에 이제 골드만삭스 사건 이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좀 기술적인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을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ICO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ICO 했던 것들이 했던 토큰들이 굉장히 이번에 이더리움에 실망을 하고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이 매도되면서
떨어지면서 많이 팔리자 다른 이런 암호화폐도 같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세는 도대체 언제 멈출까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맴돌고 있고 약간은 좀 상승하는 분위기 있어서 지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주요 암호화폐 중에서도 좀 좋은 편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반등이 확실히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50시간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영국의 결제 서비스 업체 바로 트랜스퍼고가 유럽과 인도 간의 이 송금 시스템을 리플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리플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리플의 마커스 트리처 이사는 트랜스퍼고와 계약을 맺었고, 이런 것들 신기술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 굉장히 빠르다라고 또 자랑했어요. 네. 자, 그리고 리플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금융 네트워크 협력을 구축했는데, 지난 5월에는 7개 파일럿 종합한 결과 지금 리플 송금 수수료가 또 절감이 됐어요. 수수료는 빠지고 속도는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한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앞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시장의 맑은 소식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소식부터 보시죠. 우즈베키스탄이 정부가 공인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거래소 구성과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펀드 조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을 발표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외에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계획인 거죠.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기회에 제도권 편입에 확실한 입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곧 이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암호화폐 관련 특허를 또 출원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제출한 건데요. 디지털 자산 계정을 복수의 개인키로 나누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다중 서명을 가진 개인키는 안전한 곳에 백업 형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키가 손실되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이번 특허 외에도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 상품 생성 관련 특허를 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특허 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 모두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일 텐데요.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는 그의 작품이 블록체인상에서 경매 진행됐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품을 경매하면 미술 시장 내 저작권과 소유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추적까지도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상의 작품 경매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예술 시장에선 빠르게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